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의 김선윤입니다. 자, 또 오랜만에 제가 나왔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좀 바쁜 일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했었고요. 2주 만에 다시 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그렇지만은 최근에 시장 흐름이 너무나 사실 좋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니까 시장이 안 좋은 건지 정말 힘든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다들 많이 좀 지치셨을 것도 같은데, 자, 우선은 코스피 흐름이에요. 이게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 오늘 또 빠지고, 내일 또 흔들릴까? 그리고 또 우려하시는 게 설이잖아요, 설. 부정이니까 이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또 자금 마련을 위해서 매도를 또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또 월요일날 또 떨어지는 게 아닐까? 3,000포인트를 깨지 않을까? 이런저런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리면 그래도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건대 참 상당히 많은 자금들, 개인들이 좀 많이 쌍끌이 매수를 한 그런 흐름들이 좀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좀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흐름 보자면 정말 많은 수량을 매수했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2조 4천억 가량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정말 많이 샀죠. 이 가운데서 이제 기관들이 1조 8천억 가까운 매도세를 보였어요. 너무 많이 팔았네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이 2천억 가량 매수였고 외인과 기관이 한 1,000억 원 정도씩 매도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시장의 이제 거래 대금과 주식 시장의 앞으로의 모습을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 그리고 요즘에 조금 많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대형주들이 있습니다. 대형주 많이 밀렸지만 그래도 최근에 정말 많이 밀렸지만 그 가운데서 살아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도 추천을 드리는 종목들, 대형주도 정말 잘 가고 있는 모습 잘 보시고 계실 거고, 그리고 오픈톡방을 통해서도 말씀드리는 대형주들 역시나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형주를 관점을 보고 보셔야 되는지, 대형주 리딩을 해드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네, 정말 잘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업종을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약간은 중기적, 장기적 관점, 중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업종들 체크를 정말 잘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잘 선별하셔서 매수 대응하시면 좋거든요. 그에 따른 것 말씀드려볼 거고, 그리고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관심 가는 대형주들이랑 중소형주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 종목들을 가지고 나와봤는데 한번 끝까지 방송 보시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종목도 있으시다면 한번 매수 대응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방송 보시고 샀는데 종목이 올라갈 때가 훨씬 많긴 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가지고 나온 종목들 중에 한 90% 이상의 종목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항상. 그런데 10%는 안 올라가요. 늦게 가요. 그러니까 당장 가는 게 아니라 늦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맛있는 것만 골라내지 마시고 고루고루 종목을 매수하시는 전략, 분할 매수 전략도 해야 되지 않을까.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항상 잘 하시기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현재 시장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코스피 시장의 종목 움직임들이 지금 시장은 옛날에 코스닥 시장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대형주들이 갑자기 빡 상한가를 치고 간다거나, 얼마 전에 LG전자 같은 경우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현대차 그룹주들의 이런 놀라운 급등하는 모습들,
그렇죠? 뭐 삼성그룹주도 마찬가지였고 많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보자면 코스피 일별 거래량을 제가 열어놨는데 제가 뭘 볼 거냐면요, 여러분. 딴 건 아니라 2009년도 당시에 항상 지금 고민하시지만 2009년도 말 당시에 진짜 실질적으로 코스피 거래 대금 자체가요, 얼마였냐면요. 적을 때는 한 3조 원대였고 많으면 5조가 넘어가는 이 정도 흐름이었어요. 보통 일반적인 매매 흐름이었어요. 이 정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한 2,100포인트 정도가 왔다 갔다 하던 게 2019년 말경입니다. 조금 많이 터지면 뭐 한 7조가량 터지는 날도 있었고요. 이러다가 코로나가 발병하면 주가가 많이 밀렸던 상황이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많은 계좌가 늘어났죠. 그래서 2020년 말경, 작년 말로 넘어오면은 하루 거래되는 거래 대금이 코스피 시장이 적게는 뭐 12, 3조 정도 되고 많을 때 20조가 넘어가는 흐름들이 간간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불과 작년 말 기준이에요. 자, 그리고 올해 1월로 넘어오면은 뭔가 또 바뀌었어. 적을 때가 20조고요. 많을 때는 40조가 넘어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갑자기 한 달 만에?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작년 2020년 하반기에 말경에 코스피 지수 자체가 한 2,500, 2,700 정도, 2,700이 맥스였습니다. 이 정도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1월 달에 올려치면서 자, 3,000포인트 상황이 나왔잖아요. 3,000, 한 100 정도 수준에 이렇게 현재 머물러 있는 3,200까지 갔었죠? 상황이 났어요. 이걸 보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3조에서 5조가량의 거래가 2,100 정도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말경에 2,700까지 찍습니다. 12조에서 20조까지 가는데 약 거래 대금 자체가 1년 사이에 하루 거래량이 4배 정도가 늘었어요. 4배 정도가 늘었어요. 자, 그리고 올해 초로 넘어가니까 20조에서 많이 터지면 40조까지 현재 터지는 시장이 지금 현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면은 약 3,000 얼마요? 200 정도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정상적인 수치구나. 그러니까 20조 정도의 보통 코스피의 하루 거래 대금 자체가 3,000포인트 정도를 현재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거래 대금이 지금 이전에 2019년 말에 많을 때가 5조였는데 7조였는데 20조, 30조가 터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수도 곱하기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상식적으로.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점은 올해 1월 달에 개인 계좌가 142만 개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현재 유동적으로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계좌가 거의 4천만 개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한 개, 세 개씩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니까 어쨌든 4천만 개 정도가 현재 거의 차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계좌가 늘면서 신규 계좌가 늘면서 자금 투입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리고 최근에 예탁금 자체가 이제 70조 원 정도가 거의 안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탁금 자체가 이제 70을 넘고 100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100조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코스피 흐름이 지금의 3,000포인트 초반대가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네, 3,500 후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심각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왜 영끌 해가지고 자금이 다 일로 들어올까요? 사실 부동산 시장의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돈을 벌 기회조차 박탈되는 듯한 나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들.
거기에 신용을 대부분 신용 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계속적으로 넘어옵니다. 최근에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난 게임스탑 사태라고 표현을 할게요. 공매도 세력들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개인들이 정말 영끌을 통해서 주가를 몇천 %를 끌어올렸죠. 근데 재밌는 점은 그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에 아직도 국내 이제 서학 개미들, 우리나라 분들이 한 1,0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갔다가 한 600억 가까이 아직 매수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피해가 좀 막심하시겠죠. 참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데 정말 이게 우리나라만 추세가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적인 추세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런데 아직까지 이 시장 자체가 위험 수위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한 번의 위험 수위, 미국 10년물 국채 자체가 약간 불안한 모습이 나오고 있긴 했었지만은 다시 조금 안정기를 거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환율 자체도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원달러, 달러 가치가 높아진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조금은 어떻게 해요? 숨고르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지금 구정설 있죠? 다음 주까지는 조금 재미가 없겠지만 그 이후부터 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올라가기 위한 뭐 해야 됩니까? 당분간 쉬는 날이 없어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식할 겁니다. 많은 자금들이 또 투입이 되면서 시장을 이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당장에 이런 조정 흐름이 나오기는 하고 있어요. 거의 한 달째 이래요. 한 달째 너무 힘들어. 조금 갈라 그러면 주저앉고, 또 갈라 그러면 주저앉히고, 또 약간 올라갈라 하다가 또 주저앉혔어. 요 몇 주, 한 4주간의 흐름이 정말 사람 힘들게 만든 거 저도 압니다. 사실 이 4주간의 흐름에 본인의 계좌 자체가 늘어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아니면 오히려 살짝 떨어지는 정도가 정상인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하니까. 근데 이 상황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길지 않다는 거죠. 왜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지금 당장에 자금들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약간의 우리가 이제 설 연휴 기간 하기 전까지는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박스권을 그리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려치기 다시 시작할 거예요. 많은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요 구간들 단기적인 조정인 거예요. 제가 대형주 매매를 할 때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부터 1월 또 말씀드렸던 건데, 이 무게 중심에 대한 거를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무게 중심을 찾아야 되고 그 무게 중심을 잘 만들어내는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죠. 대표적인 종목으로 많이 거론을 했던 종목도 뭐가 있습니까? 제가 LG전자 같은 경우, LG화학입니다. 죄송합니다. 화학 같은 경우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자리들. 무게 중심을 잘 딛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거쳐요. 그리고 한동안 올라가지 않아. 그리고 나서 기다림에 지칠 때쯤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런 종목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현재 저도 이 현재 코스피 흐름 자체가 이전에 언제인가요? 8월, 9월, 10월 때에 조금 약간의 횡보 기간을 거치는 모습이 단기적으로 좀 나오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 것이고 다시 한번 뚫지 못했던 3,300포인트 위로의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국내 증시의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실적 발표 시즌이라는 거예요. 단기로 실적에 대해 영향을 받지만 주가들이 다시 반등을 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작년 실적보다 올해는 실적이 죽이 되든 팝이 되든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어떤 회사라도. 그렇죠? 이건 누구나 다 인정. 그러면 실적이 안 좋다고 안타깝게 밑으로 던져버린다? 그러면 조금 똑똑한
투자자들은 매수 기회야 하고 매수를 잡아서 종목이 바로 올려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만약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종목이 떨어져 버렸다. 멀쩡한 주가가 깨져버렸다 한다면 그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 대응을 하셔야지만 수익을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업종 내에서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대형주 매매를 하시고 계신데 요즘에 굉장히 핫한 게 뭐냐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그룹들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현대차 그룹, 자동차 그룹에서 애플이랑 협상을 하고 있죠. 다들 아시는 사실이에요. 애플카를 만드는데 현대차가 어떻게 해요? 네, 도와준다는 거죠. 같이 협업을 한다는 거죠. 코웍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가 애플이 2024년도에 내놓는다고는 하는데 뭐 좀 늦을 수도 있겠죠. 더 빠를 수도 있고 얼마나 협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찌됐든 애플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현대차랑 어느 정도 얘기가 조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차 그룹 내, 뭐 루머이긴 하지만 그룹 내에서는 어느 정도 애플과의 협업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오늘도 뉴스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그래도 강한 게 자동차 쪽이었는데 이 중에서 완성차 쪽을 볼 것이냐 아니면 뭐 다른 걸 볼 것이냐. 저는 이제 부품주 쪽으로 보자라고 무조건 말씀드려요. 지금부터는 자, 현대차를 사도 좋지만 부품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전기차의 부품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이제는 주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부품주들은요. 그냥 생산만 해도 매출할 때가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만들어 놓고 팔아야 되지만 만들기 위해서 부품은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가 찍어가지고 올리잖아요. 회사로, 현대로 올리잖아. 현대차로 올리잖아. 현대차에서 뭐예요? 결제 내려주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매출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부품주들이 완성되어 있는 현대차를 보는 것보다 부품주들의 매출학대 포인트가 더 커요. 차가 안 팔리면 현대차가 피해를 보겠지만 부품주들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부품주들이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그런 대응해야 될 종목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주 3개를 갖고 왔는데 자,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위아하고 만도를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이제 현대모비스와 위아는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이전부터 해서 현대차를 못 샀으면은 위아를 사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 몇 달 있다가 서너 달 있었나? 그리고 급등이 나왔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위아도 아니면 그냥 모비스를 사세요. 모비스도 또 급등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만도를 제가 얘기 안 하던 만도를 껴붙였습니다. 이유가 있냐 하나씩 볼게요. 현대모비스는 전동화 부품 매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매출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전기차 플랫폼 자체에 대한 부품들을 다 현대모비스가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위아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쪽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전기차 부품으로 또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들어가는 포인트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부품을 이제 어떻게? 전기차 부품으로. 부품 자체가 완전 다르잖아요. 구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 오일 먹는 차랑 전기 먹는 차랑 사실 외관이랑 시는 똑같겠지만 내연 기관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은 아예 달라집니다. 그래서 완전 다른 차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모비스나 위아 같은 경우가 매출액 포인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애플이 2024년이나 25년 때 차를 내놓아요. 내놓는데 재밌는 것은 애플의 1호 차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도 자율주행 대장주잖아요. 그렇죠? 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 종목들의 현재의 주가 수준과 너무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지금부터의 고민인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자, 현대모비스부터 보죠. 얼마에 사야 될까요, 우리가? 현대모비스 자체를 이런 가격인데 사실 많이 올랐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가격대는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런 포인트에서 맨날 말씀을 드려왔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참 이런 상황들. 이런 자리에서 항상 이 하단 자리에 오면 사세요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현대 위아도 마찬가지. 이따 차트 보여드리면 마찬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이전의 차트 상황을 보자면 2011년도 때 41만 6,500원의 가격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35만 8천 원이에요. 매수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대응하실래요? 자, 잘 보시면 시장의 캐파가 커졌습니다. 2011년도 당시의 지수 포인트 2,000포인트 아래 지금 어떻게 해요? 3,000포인트? 그럼 이게 같은 레벨 수준에 있어야 된다? No. 이만큼 더 올라가 있어 정상 구간. 그러면 저 당시에 이 조정, 현재의 이 자리가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잖아, 최근에. 그러니까 2009년도 요 자리나 2011년도 요 정도 자리 조정 구간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맞기 때문에 구간상으로 보자면 이 조정을 거친 이후에 박스권 행보를 보일 거예요. 분명히 약간의 당장에 안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조정을 거치고 이 박스권 행보를 끝마친 이후에 얘는 어떻게?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50만 원 위로 60만 원 위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있어서 이 흐름은 이전에 지지부진했던 이 흐름을 조금 짧은 구간 안에 완성을 시킬 거예요. 분명히 시킵니다. 그러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간에 우리가 주식시장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와 있는데 개인들만 자금이 는 게 아니라요. 기관들도 투자할 수 있는 자금들이 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엄청나게. 그리고 트레이너들도 옛날에 100억을 운영하던 트레이너라면 지금은 200억, 300억을 굴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캐파가 커진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트레이너들이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통해서 종목을 매수 대응을 하는데 이런 큰 종목들을 예전 코스닥 중용주 사듯이 매수를 한단 말이죠. 쇼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뭔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자, 모두가 생각하건대 현대모비스를 조정이 크게 나왔을 때 매수가 들어간다면 가지고 있을 경우에 물리진 않을 거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알죠? 삼성전자를 사두면 아무리 빠져도 결국 매수가 이론 온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대형주가 근데 지금 현재 요즘에 인기 있는 대형주 한 3, 40개 정도가 요즘 다 그래. 그럼 거기서 조정이 깊게 나온 종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됩니까? 쇼핑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그런 흐름에 맞춰봤을 때 최근의 시장 흐름과 약간 비슷한 모습이긴 하지만 조정이 깊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거고 또 이 자리 자체를 지키면서 반등이 또 나왔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조정이 좀 나온다 싶으면 매수 대응하면 돼요. 떨어진다? 더 사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걸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에요. 현대모비스를 산다 치면 나는 이 종목을 20%를 살 거야. 전체 내 돈이 1억이라면 2천만 원치를 살 거야. 결정을 하셨으면 한 500만 원 정도 4번 나눠 사시던가 이런 식으로 텀을 주면서 최소한 어느 정도 텀? 한 2주 정도의 텀을 두시면서 천천히 매수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매수 대응을 하고 계시면 어느 주가가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 가더라도 그냥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 돼요. 스트레스 받을 것 없이. 즉 위아로 갈게요. 그럼 위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현대위아 이것도 정말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죠.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뭐 8월, 9월, 10월 현대차 급등할 때 현대차 못 샀으면 위아 사세요. 어차피 갈 거니까 따라갈 거니까. 네. 따라갔는데 제 방송 보고 이제 사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커피를 많이 사주셨는데 별다방 커피를 아직도 저한테 커피를 안 주신 분이 계시다면 네, 꼭 오픈방에 들어오셔서 커피 한 잔만 꼭 사주십시오. 네. 자,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 커피 값이 이 위아의 다음 말씀드리는 움직임이 또 도움을 드릴 겁니다. 네. 자, 위아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쪽으로 이렇게 쫙 들어가면서 부품 자체가 완벽하게 바꿔 들어가죠. 새롭게 투자가 들어갔거든요. 설계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되게 빠르게, 그러니까 완성차는 팔아야 매출이지만 부품주들은 완성차에 납품하면 끝인 거예요, 매출이. 그래서 매출이 되게 빨리 올라가요. 빨리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폭 자체가 굉장히 가파를 거란 말이에요. 그 위아 자체도 자리가 지금 사실 너무 이쁜 자리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지금 최고점 얼마냐면 10만 8,500원이지만 이 자리를 가뿐하게 돌파할 거란 말이에요. 자, 조만간에 아직 결정은 안 났죠. 애플과 협업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뭐 계약이라는 거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조만간 나오긴 할 거예요. 분위기를 보니까 그 기대 심리로 지금 이제 오늘 현대차 그룹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했어. 네. 어떻게 될까 주가가? 많이 갈 것 같아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애플이 우리가 만드는 차는 자율주행 차야. 나오는 처음부터 만들 차가 자율주행 차로 만든다고 합니다. 뭐 거기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죠. 하지만 대형주로서 우선은 봐야 되니까. 그 딸려있는 중소형주들은 나중에 보는 거고 일단 대형주 리딩을 해야지 따라가는 거잖아요. 자, 만도 같은 경우도 그 이슈를 받고서 상당히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의 구간 자체가 저는 이 박스권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종목이 너무 올라가서 급등이 나오면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아침 방송에 최근에 여러 번 추천드리면서 이제 많이 대박이 난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요 고점에서 파신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 바닥 자리에서 매수 사인을 드리고 또 드립니다. 이 하단 자리에 맞춰서 사기가 좋으니까. 들고 계신 분들도 좋은 수익이 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하단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도 어찌 보면은 작은 박스권에 대한 흐름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그러면 위아래로 만도로 갔을 때 만도도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가 작은 박스에 해당하는 자리로서 조정이 나오면서 올려칠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바로 갈 수도 있고 약간 밀렸다 갈 수도 있지만 이 하단 자리들은 정말 좋은 자리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만도가 만약에 7만 원 초반, 7만 원 정도가 온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품주들 올해의 자동차 부품주 쪽 대형주를 생각하신다면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그리고 만도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일 거고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보면 대형주 매매를 하시는데 요즘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삼성전자 밀려요. 사실 삼성전자가 내일 시장에서 또 빠지고 월요일 날 또 빠지면은 라인 깨요. 심각해집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은 제가 월요일 날 아침 방송 추천드리고 현재 너무 잘 가고 있죠. 수익 축하드리고 LG전자도 현재 대박을 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자, 이 종목들 좀 인기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이 종목들을 조금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좀 중요한 종목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너무 위태위태해요. 자, 원래 시나리오를 그리자면 삼성에서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께서 법정 구속이 되셨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지수가 이제 좀 많이 힘든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 여론에서는 좀 뭐 전체적인 좀 분위기로는 뭐 잘 됐다, 안 됐다, 뭐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뭐 어찌 됐든 간에 결정은 났어요. 그런데 이 삼성에 대한 회사 자체의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나? 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만 쪽이랑 지금 열심히 조금 경쟁을 하면서 커가는 과정에 어찌됐든 삼성은 D램은 꽉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D램을. 그 가운데서 매출 포인트가 점점 커지는 거고 갤럭시 시리즈들의 판매 자체가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다시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계속 사상 최대 매출을 찍고 가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고민을 해봐요. 제 위에 이게 라인 자체가 빨간색이 위아래가 있는 게 이제 볼린저 밴드 라인이고요. 가운데 검은색이 볼린저 밴드 중단 라인이 아니라 그건 삭제를 시켰고 25일선 라인이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흐름을 보자면 최근의 흐름들은 25일선보다는 21선 정도를 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최근에 한번 깨긴 했어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를 살짝 이탈하는 듯 나오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면 내일 시장에서 만약에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정말 중요한 자리가 좀 나오는데 여기가 얼마인가요? 한 8만 1,000원쯤 될 것 같아요. 8만 1,000원짜리 정도가 종가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 할 경우에 많이 머리가 아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자리가 시가로 얼마냐면 81,700원이네요. 그러니까 종가로 81,700원, 81,500원짜리의 흐름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내일.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삼성전자가 반등이 안 나올 경우는 우선은 한 번은 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손절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혹여나 다시 빠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선은 최악의 위험은 피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사실 1차적으로 보건대 이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한 차례 위기 자리가 있었어요. 사실 이 자리를 깼을 때 매도 흐름이 한번 나왔어야 되는 게 정상이었지만은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내일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 번 더 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극복하고 올라간다면 다시 쭉 치고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10만 전자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리스크 해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는데 삼성전자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돼요. 결국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도 짧은 대응을 통해서 1, 2% 정도의 수익을 더 거두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고민해 보세요. 우선 제가 볼 때는 내일 중요하고 월요일 날 정말 중요해진다. 이 포인트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이닉스도 사실 많이 위태위태해요. 하이닉스 제가 항상 이 라인을 말씀드리는데 추세의 하단자리 이렇게 올려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추세에서 이 하단자리 이탈한 이 자리 있죠. 가격적으로 보고 내가 13만 원 정도 자리 이탈했을 때 약간 조금은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깼을 때 다시 라인까지 회복이 좀 나오는데 한 차례 살짝 나오긴 했지만 다시 깨졌어요. 오늘. 그러면 이 자리에서 또 뭐가 또 보이냐면은 이 하단 자리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 자리를 가격적으로 측정해 보자면 한 12만 3천 원 정도가 됩니다. 12만 3천 원 정도 자리를 만약에 내일 깨고 끝났다고 하면 또다시 SK 하이닉스도 월요일 날 시장에서 반등이 안 나올 경우 굉장히 조금 약간 불안합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좀 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사실. 네. 시총 1, 2 종목들이 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금 흐름이 좀 불안하긴 해요. 근데 이 말은 또 뭐냐? 두 종목이 깨진다는 것은 코스피 지수가 또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근데 또 다음 주가 하필 설이 있는 그 연휴 주기 때문에 현금 마련하기 위해서 던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또 그런 또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설이 지난 이후에는 대규모 자금을 양손 가득 들고 돌격 앞으로 하면서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의 흐름을 고민이 많아요. 이걸 그냥 단기적인 충격으로 그냥 흡수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면 그냥 팔고서 다시 잡는 게 나을까. 그래서 우선은 뭐 내일 시장과 월요일 날 시장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상황 보면서 리딩을 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LG화학은 제가 또 월요일 날 아침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죠. LG화학은 조정이 나오면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고, 작년 이제 뭐 10월, 뭐 9월 이때부터 해서 너무 많이 떠들었어요. 분할할 때도 매수 기회야. 사게끔 만들어 드렸고, 의리로서 배트맨에서 제가 추천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의리로서 한 게 아니라 정말 갈 게 맞았으니까. 100만 원 간다고 몇 번 얘기했을까요? 제가 방송에서 한 100번 얘기했을 것 같아. 100번 안 되게 얘기했을 것 같아. 100만 원 간다고. 그리고 100만 원 간다고 얘기하고서 그 다음 얘기했던 게 150만 원 간다고, 이거는 뭐 한 20, 30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150만 원 간다고 100번, 150번 얘기할게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래도 뭐 상반기 안으로 빠르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유는 우선은 LG화학을 라인을 잡고서 이 자리에서 하단 자리에 이 터치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제가 엘리어트 파동 추세 이론으로 항상 설명을 드리잖아요. 방송에서 자주. 너무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월요일 날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 아니나 다를까 시장이 어찌 됐던 간에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왜 가는 것이냐, 왜 가냐. 작년에 배터리의 2차 전지 시장 규모보다 올해가 더 크고요. 후내년이 더 크고, 언제까지 커지냐면 애플카가 나와서 정착하는 그때까지 계속 커져. 시장이 계속 커진다고요. 앞으로 5년 동안, 최소 5년 동안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이 작아지지가 않아요. 계속 커지는데 LG화학 거기서 대장 아닙니까? 대장이잖아요. 주가가 밑으로 갈 수가 없는 그냥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리콜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리콜 사태도 잘 넘어가겠죠. 얼마나 집중하고 있을까요, LG화학이.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고 주가 어떻게 될까요? 또 튀겠죠. 그 전에 이제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 분할해서 나갈 때 다들 이게 뭐야? 우리는 안 줘. 니들만 먹어. 불만에 터졌죠. 포텐 터졌습니다. 거기서 좀 매수 사인 드렸지만, 그런데 이제는 또 그 기대감이 욕이 아니라 뭐예요? 희망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했을 때의 LG화학 주가가 다시 갈 수 있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바뀌었어요, 또 우리는. 그렇죠. 또 이게 또 올해 가능한 얘기들이 되겠죠. 주가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완벽하게. 그래서 정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더 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전자랑 하워시스 넘어가고 SO일을 좀 볼게요. SK이노베이션도 같은 거니까. 자, SO일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요즘에 유가가 어때요? 유가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유가를 좀 볼게요. 원유인데 차트를 좀 이렇게 크게 보자면, 자, 이게 지금 WTI 서부 텍사스 원유의 상황이에요. 6개월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고요. 어떠세요? 이렇게 벌써 많이 올랐어? 유가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쭉쭉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어떤 시점이죠? 백신. 야, 백신이야. 백신 나왔어. 쭉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네. 근데 여기서 멈출까요?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높아요. 제가 주목하는 여러 이제 관점 중에 하나에서 이 유가의 상승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이 네,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래저래 좀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정유주들과 뭐 조선주들도 나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S-오일 같은 경우가 주가 상황을 보자면 참 이래요. 참담해 사실. SK이노베이션도 사실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네 유가 관련이지만 정유 관련이지만 그 2차 전지 쪽으로 딱 어느 정도 차이 있으니 그 이슈 따라서 많이 갔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S-오일은 사실 없거든. 그런데 유가가 많이 가는데 얘가 멈춘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흐름인데 이 흐름을 이 전체적인 시장의 2018년도 때 흐름을 다시 극복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약간 중장기적인 추세에서. 네. S-오일이면은 옛날에 이제 배당주에 대한 이런 메리트가 컸었잖아요. 지금 사두신다면은 어떨까요? 올해부터 해서 실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내년 또 좋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쌀 때 배당주를 사두는 것도 네,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시장에서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 코스닥 종목들조차도 배당을 하려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거기에 우선 배당주에 이전에는 뭐 거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정유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실까요? 조금은 저는 이래요. S-오일 같은 경우 정말 좀 바닥에서의 매수를 지금부터 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으로 좀 보고 있고 제가 S-오일을 말씀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추세의 하단 자리 이 정도 흐름 제가 많이 좋아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추세 이론을 겸한다면은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구간에서 튀고 올라가는 자리라 이런 경우는 보통 전고점 자리를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S-오일 같은 경우도 8만 원 이상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가겠지만은 10% 정도의 수익은 가볍게 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부담 없이 이런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다음부터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네이버랑 카카오를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네이버랑 카카오 두 종목 다 전고점을 무조건 넘어갈 것이고, 그렇죠? 수개월째 말씀드리고 있죠? 카카오랑 네이버는 종목 흐름이 결국 같이 갈 것이다. 같이 간다. 카카오가 먼저 전고점을 사실 돌파했어요. 먼저 돌파했었어요. 이때. 그럼 네이버는 안 갔거든요. 그러면 돌파하지 않았었을 때 언제예요? 1월 초에. 이때잖아요. 그럼 네이버를 사기 참 좋았던 시기였죠. 돌파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가고 있죠. 근데 네이버를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사상 최고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두 종목들입니다. 네이버랑 카카오를. 어떻게 대응하실래요? 자, 카카오는 제가 50만 원 갈 거예요. 전고점 넘어가고 50만 원 넘어갈 테니까 그냥 잘 놔두시고 조정이 크게 나온다면 매수 대응하시면 돼요. 이거 지금 제가 10번 이상 20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타는 거고. 자, 네이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네이버. 근데 지금은 사실 요 정도 조정은 솔직히 조금 아쉬워.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만약에 내일과 다음 주 시장에서 현재 가격이 35만 8천 원인데 조금 이탈하면서 가격적으로 얼마냐? 한 이 정도 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한 34만 원 초반이네요. 만약에 온다. 여기네, 여기. 요 자리. 9월 달에 고점 자리, 8월 말. 요 자리를
약간 이탈하는 흐름들이 가격적으로 보인다. 그 자리는 정말 좋은 매수 자리가 될 거예요. 네. 정말 좋은 자리 매수될 테니까 이 자리를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게임주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NC소프트도 100만 원을 간다고 수없이 말씀드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 다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를 더 갈까 얘가. 게임주들이 지금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좋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판호 취득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저는 NC도 정말 조정시마다 매수하면 참 좋은 종목인데 저는 사실 이 종목을 봐요. 넷마블을 봐요. 왜? 요즘에 사실 빅히트가 주가가 잘 가기도 하지만 빅히트 차트 보셨나요? 많이 올랐어요. 가기도 하지만 넷마블은 글로벌 게임 회사, 마켓에서 올리는 매출이 넷마블 글로벌에서 글로벌 8위예요, 8위. 글로벌 8위. NC는 조금 단일 게임, 리니지란 게임, 요런 게임, 요 몇 개를 가지고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약간 좀 그런 구조지만 넷마블은 쫙 해서 글로벌 게임들이 많단 말이에요. 빅히트 이슈도 있겠지만은 어마어마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튈 수 있어요. 저는 이 조정이 나올 때 이 넷마블 같은 경우도 잘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역시나 오픈 채팅방에서 추천을 드리기도 했죠. 요때 드려가지고 한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 커피 한 잔 주신 분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일단 잠깐 봐드렸고, 자,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요 네 가지 업종을 한번 봐보세요. 최근 증권사 관심 업종으로 해서요, 화장품 엔터가 천천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간에 소외받았던 포인트와 올해 실적에 대한 성장성, 중국으로의 시장이 다시 열리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고, 이미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가 들어가신 분들은 이쪽으로 이미 종목을 선점하고 계십니다. 안 오른 종목으로. 그리고 증권주들이 사실 요즘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40만 개 이상의 계좌가 추가로 생겼고 1월 달에 작년 실적보다 올해 실적이 더 좋다는 겁니다. 왜요? 예탁금 자체가 더 커지고 시장 파이는 더 커지니까 증권주 더 좋겠죠. 많이 밀려 있거든요. 관심 한번 가져보세요. 이 업종을. 그리고 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포인트 같이 맞춰보신다면은 조선주나 아니면은 뭐 SOL 같은 정유주 같은 경우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 집중하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넷마블이라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정말 많이 사고 있어요. 이유는 다른 건 없어요. 바닥에 있고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두면 물리지 않아. 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게임주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보시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1분밖에 없어요. 대형주랑 중소형주 관심 가는 종목들을 조금 선별해 봤는데요. 현대차, LG전자, LG하우시스, SOL, 넷마블 한번 이 중에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소형주 가운데 제가 대호AL, WI, S코넥, YMC, 화성인더를 갖고 왔는데 제가 이 종목들 중에 세 종목은 기업 방문을 다녀온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기업 방문 다녀온 회사들을 하나씩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우선은 다음 주는 설이니까 그래서 정말 이 회사가 어떤가에 대해서 아주 그냥 팩트 체크를 하면서 하나씩 제가 열어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두 회사를 제가 이제 PD님과 함께 촬영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터뷰는 이미 진행되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이런 회사도 있구나. 뭐 이런 여러 회사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궁금하신 부분들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주는 또 설이에요. 설 이후에 2주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